네,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제3강은 데이터와 스마트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돈 농가들의 꿈. 자, 돼지 보시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불구스름하고 콧등에 촉촉하고 눈도 깨끗하고요. 자, 이런 돼지들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하일령 150일령, 물론 그 이하 농장도 있겠습니다만 150일령에 출하체중 120kg를 만들고 사료 효율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이 2.8이 아니라 2.2 정도 우리 목표치를 만들고 등급 출연율도 90% 이상의 이런 좋은 성적을 만드는 것이 우리 농가들의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돼지를 키우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질병 피해도 많고요. 돼지가 잘 안 클 때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 전문가들이 와서 농장을 컨설팅을 할 때도 굉장히 제각각의 어떤 관점에서 농장을 바라보게 되고 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은 우물 가서 숭늉 찾는 모습인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물이 99도에서 끓지를 않겠죠. 100도에서 끓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미약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원하는 만큼 기대치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다 타버린 삼겹살처럼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생쌀이 돼서 설익은 밥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는 대략 한 10년 전 일인데 봄날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의 B농장에서 돼지의 출하 체중이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료 섭취량이 대단히 낮은 거고요. 당연히 사료 섭취량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출하 체중도 낮은 것이고 성적이 떨어졌던 것이죠. 자, 농장주는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니까 왜 이러느냐 라면서 이제 사료에 대한 심한 불만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농장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인은 전혀 다른 부분이었고요. 자, 2011년도 7월에 FMD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전북 익산의 K농장에서 사료 거래를 한 지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도저히 사료 섭취량이 떨어져서 못 먹이겠다. 뭐 더위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저가 사료를 급여할 때도 이렇게 안 컸던 적이 없었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큰 불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은 1번은 사료 문제가 아니었고 환기 문제였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환기량을 갖다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돼지들이 굉장히 답답했겠죠. 사료 섭취량이 이제 떨어졌던 문제가 거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도 물에 있었습니다. 물이 계절이 바뀌면서 밑불을 맞게 되고요. 또 뭐 질병 문제 등등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까 이 음수 라인에 바이오 필름 같은 것이 끼게 되고 밑불을 맞게 되고 그리고 또 잠가 놓기까지 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장주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는데 왜 사료수준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불만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기, 물 문제 또는 다른 질병 문제, 관리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료수량이 떨어지게 되고 돼지가 안 크는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농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농장에서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선 그래프는 등지방 두께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출하일령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200농가 정도를 출하일령과 등지방 두께를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것인데요. 출하일령은 어떤 농장은 150일령 채 안 되는 출하일령을 보이는가 하면은 어떤 농장은 220일령이라는 아주 높은 출하일령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농장마다 같은 동일한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일령은 거의 두 달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등지방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장은 등지방 두께가 19mm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농장은 26mm 이상 돼서 너무 두꺼워서 판매하기 어려운 그런 농가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농가마다 동일한 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등지방 두께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사료 문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사료 문제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료를 교체를 하거나 뭔가를 보강 조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에서는 정말로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농장주는 코끼리를 부채 같다라고 얘기하고 뭐 농장 직원은 뭐 호수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것이 제각각이고 다 다른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의견만 분분하고 그래서 배가 거꾸로 가는 그런 산으로 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뭘까요? 돼지를 갖다가 농장주조차도 또는 직원조차도 하루 24시간을 365일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루에 잠깐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안 먹고 파헤치고 또 잘 크고 있는 동일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장에서 상이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됐을 때 많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팜 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주요 데이터로는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 그러면 환경정보, 사육정보, 경영정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환경정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열량지수, 먼지, 유속, 뭐 가스 악취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사육정보는 사료를 얼마나 먹느냐, 음수 섭취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체중,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체중과 같은 거, 활력, 그다음에 사육두수, 체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농장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성적이라든가 매출, 비용 등등의 어떤 자금 흐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경영 정보, 이런 큰 선에서 환경 사육 경영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스마트팜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자, 대한민국 양돈 질병은 굉장히 복잡하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안고 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유자돈에서의 어떤 뭐 이축이라든가 이런 거의 75% 가까운 농가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육성동에서 기침하는 거 뭐 흔하죠. 거의 80% 이상의 농가들이 어떤 육성동 구간에서 기침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질병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우리나라 농가들의 처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질병의 원인도 뭐 다양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환경 또는 뭐 사용 관리, 뭐 사료 품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질병을 극복을 하거나 또 생산성을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정확한 객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은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농장에 갖고 있는 온도 컨트롤러 이런 것도
이제 디지털 장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온도 컨트롤러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기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모니터링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서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증체량에 대한 것들, 또 CCTV도 중요한 농장의 과거 정보를 보여줄 수 있죠. 마치 우리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또 많은 농가들이 설치하고 있는 모던 자동급이기, 이 부분도 이제 모던들의 어떤 그 사료 섭취량을 통해서 모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벌크빈 어떤 재고량을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각 돈방마다 사료 섭취량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음수량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 돼지 쪽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도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갖고 돼지의 안면 인식도 하고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차츰차츰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펜콤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3D로 돼지의 어떤 부피를 체중으로 전환해서, 질량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또 장비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맞물려서 첨단 센서들이 좀 앞으로도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빅데이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숫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해줘야 되고, 다양한 그런 환경 사육 정보들을 한 곳에 통합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런 통합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쉽게 분석될 수 있게끔 그래프로 보여지고 이렇게 시각화돼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PICC라는 그 양돈 플랫폼의 하나인데요. 실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PICC라는 데서 데이터 분석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농장의 대시보드 형태로 현재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료 섭취량 같은 정보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래프로 쭉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주변에서 스마트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팜이 많은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강점들, 장점들,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편리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 보고 기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장비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획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농장 안전성이 확보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농장 화재를 갖다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또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돼지가 편안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관리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복지와도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될까? 나는 이게 필요한데 혹시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하는 이런 아이템 선택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좀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불만들.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 뭐 3, 4년 지나가지고서 또 다 떼내야 될 정도로 부식이 되거나 이런 내구성 문제. 그 다음에 장비가 또 간혹 에러를 일으키는 부분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장비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거 해갖고 뭐 제대로 성공한 농장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농가들이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지고요. 이런 문제가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팜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또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문제 개선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용을 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장을 똑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아주 심플하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차량에 보면은 현재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겠죠.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속도, 그리고 현재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또 온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죠. 차량 블랙박스.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가리기 위해서 영상을 되돌아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과거를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가야 될 목적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이런 세 가지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팜이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우리가 양도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 접속해서 우리 농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농장 직원들보다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고 또 농장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바로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께서 스마트팜을 잘 적용하고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